네,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1, 허수라는 수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요. 이 양수, 음수 모두 제곱하면은 양수가 되는데,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수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또 수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수가 수학은 물론이고 과학, 공학, 컴퓨터 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핵심 도구로 쓰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은 이 허수가 어떻게 수로 인정받고 수학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통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1부 상상의 수 허수는 어떻게 수학의 중심이 되었을까입니다. 네, 1장 허수의 등장, 없는 수의 탄생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까르다노는 3차 방정식을 풀다가 갑자기 이상한 수를 만나게 됩니다. 네, 루트 마이너스 1. 까르다노는 그의 저서 아르스 마그나 제37장에서 다음과 같이 허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10을 두 부분으로 쪼개서 그 곱이 30 또는 40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10을 두 개의 같은 부분으로 쪼개서 각각 5가 되도록 하고, 그러면 제곱을 하면 25가 되는데요. 곱해서 40이 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25에서 40을 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15의 제곱근을 5에다가 더하고 빼라. 그러면 40이 되는 수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식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x 더하기 y가 10이 되고 곱해서 40이 되는 두 수 x와 y를 구하는 방법인데, 먼저 x를 5 더하기 t라고 놓고 y를 5 마이너스 t라고 놔요. 그러면 x하고 y를 곱하면은 15 마이너스 t제곱이죠. 그런데 xy가 40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t제곱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t제곱은 마이너스 15가 돼서 t는 루트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를 x와 y에 대입하게 되면 x는 5 더하기 루트 15, y는 5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까르다노는 이렇게 허수를 이용해서 더하면 10이고 곱하면 40이 되는 두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까르다노는 허수, 복소수를 최초로 도입했는데, 그런 음수의 제곱근을 쓸모없는 수, 개변적인 수라고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허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였습니다. 까르다노가 처음으로 도입한 허수를 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은 동시대의 수학자 본벨리입니다. 본벨리는 그의 저서 대수학에서 복소수를 다루는 명확한 규칙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본벨리는 까르다노가 다루었던 3차 방정식에 주목했습니다. 까르다노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허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루트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런데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4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건데 까르다노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 공식에 따라서 구하면 음수의 제곱까지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벨리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벨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근의 공식에서 허수가 들어갔던 이 부분을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이 앞부분이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뒷부분은 2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4가 되고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중에 있는 4하고 일치한다는 걸 보임으로써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본벨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배법칙, 교환법칙 등 실수에서 성립하는 대수규칙을 루트 마이너스 1의 계산규칙에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까르다노가 보였던 이 등식을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이는 방법은 오른쪽에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을 3승을 해서 2 더하기 11 루트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루트 마이너스 1을 처음 접했고 또 생소했던 그 당시에는 루트 마이너스 1에 관한 연산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벨리는 실수의 연산 규칙을 허수에 그대로 적용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는 루트 마이너스 1의 계산이 타당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 계산 규칙을 자기 책에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는 허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고요. 허수도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본벨리는 까르다노의 연구를 발전시켜 허수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고 허수와 복소수의 연산 규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허수는 결코 실수가 아닌데 실수처럼 다뤄도 되는가 하는 의심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당시에 본벨리가 했던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고였습니다. 허수는 실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고 허수는 불가능한 수, 허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수학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수는 측정 가능하고 셀 수 있는 양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16세기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저곱해서 음수가 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결코 수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벨리는 이 수를 결코 버리지 않았고 새로운 연산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그렇게 허수는 남겨졌고 서서히 수학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네, 제2장 회의와 전환, 인정받지 못한 수입니다. 17세기에도 여전히 허수는 저명한 수학자들에게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에서 허수를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의 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즉 데카르트조차도 허수를 가상의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아이작 뉴턴이나 알버트 지라드 같은 유명한 수학자들도 허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불가능한 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은 복소수에 대한 계산 경험을 쌓아가면서 허수, 복소수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허수, 복소수를 사용하면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n차 방정식의 근이 n개라는 정리인데요. 이 정리가 성립하려면 근을 복소수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소수를 이용하면 고차다항식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즉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허용하는 복소수가 임의의 차수의 방정식 풀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복소수가 정수로운 문제에도 활용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두 제곱수의 합을 서로 곱하면 다시 두 제곱수의 합이 된다라고 하는 정수론의 정리가 있는데 이거를 복소수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곱수의 합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또 제곱수의 합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 두 개의 제곱수의 합을 곱하면 다시 제곱수의 합이 된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복소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거죠.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c 더하기 di, c 마이너스 di, 그렇게 해서 곱해서 정리하면 u제곱 더하기 v제곱 꼴이 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수, 또 복소수는 수학의 여러 분야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실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복소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수학자들은 조금씩 허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3장 형식에서 시각으로 허수 수가 되다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오일러는 허수의 광범위한 수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기호로 i를 도입해서 허수의 조작을 크게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전까지 루트 마이너스 1은 다소 번거로운 형태로 표현됐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일러가 I라는 기호를 도입함으로써 허수를 나타내고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하게 된 거죠. 영문자 I로 나타내는 오일러의 간결한 표현법은 허수를 다루는 개념과 이론적 발전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일러의 표준포기법은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오일러의 더욱 중요한 공헌은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하는 이 공식인데요.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는 겁니다. 이 공식을 보시면 왼쪽에 지수함수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삼각함수가 나오고 또 복소수 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지수함수, 삼각함수, 복소수 간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허수는 지수함수, 삼각함수, 복소수를 하나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구조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러면서 허수는 수학 전체 구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그래서 결국 허수는 방정식의 해를 넘어선 깊은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제4장 기하학적 혁명, 허수를 보이게 만든 가우스입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가우스는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허수를 2차원 평면 위의 점으로 시각화했습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를 복소 평면 위의 점 AB에 대응시켰는데 실수 부분을 가로축에 허수 부분을 세로축에 표현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4 플러스 4i라고 하는 복소수를 x좌표가 4, y좌표가 4인 점에 대응시켰습니다. 이런 기하학적 표현은 단순하게 복소수를 점으로 대응시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복소수의 연산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복소수에서의 덧셈을 평행이동으로 한다든가 또는 곱셈을 닮음이동과 회전이동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허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수를 더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상상 속의 존재라는 초기 인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허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되고 수학자들은 처음으로 허수를 상상의 수가 아니라 보이는 수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우스는 자기 논문에서 이런 기하학적 해석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학계 전반에 걸쳐 허수를 수용하고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수학자 가우스의 이런 영향력 있는 지지는 복소수의 수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많은 수학자가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네, 제5장 응용의 힘, 과학과 공학에서의 허수입니다. 이후 허수는 과학과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었고 양자역학, 전기공학, 유체역학, 의료, 영상, GPS, 3D 그래픽 등 굉장히 많은 분야의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허수가 없었다면 현재의 기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크게 정리하면 16세기에 까르다노는 처음으로 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수를 의심하고 거부했습니다. 동시대의 수학자 본벨리는 허수의 연산 규칙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 연산을 통해 까르다노의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이상한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수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17세기에 오일러는 허수를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허수가 수학자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오일러의 공식을 통해서 허수가 수학 전체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18세기의 가우스는 복소수를 평면의 점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추상적인 허수의 개념을 친숙한 기하학의 영역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우스는 상상의 수 허수를 드디어 눈에 보이도록 만들므로써 수학자들에게 상상의 수가 아닌 실제 하는 수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복소수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허수는 많은 분야에 활용돼서 학문 발전을 이끄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인류 발전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제2부 5가지 통찰입니다. 첫째, 수학적 통찰, 정의는 확장될 수 있다입니다. 수학은 정답을 찾는 체계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를 확장해 나가는 체계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수학은 정답이 정해진 닫힌 체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의마저도 확장하는 창조의 여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철학적 통찰, 존재란 무엇인가입니다. 허수는 처음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논리와 체계 안에서 허수는 분명한 역할과 위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논리 속에서 작동하고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통찰, 낯선 개념은 불안을 동반한다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허수를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이겨낸 인내와 호기심이 수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개념이 호기심과 인내를 통해 새로운 사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생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통찰, 이단에서 중심으로입니다. 허수는 처음엔 이단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핵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생각도 시간이 흐르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표준적인 생각이 배척되지 않고 존경받는 문화, 그것이 지식과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적 통찰, 개념은 맥락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은 허수를 처음 배울 때 어땠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0이라고 정의하자. 그 다음에 계산은 이렇게 한다. 허수가 왜 필요한지, 또 수학자들이 허수를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배웠다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락과 동기를 함께하는 수학교육,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맺은말입니다. 허수는 수학의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거부와 오해, 불안과 회의를 거쳤으며 시대를 뛰어넘는 여러 수학자들의 용기와 개방성을 통해 창조적 진보를 이루어내며 마침내 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수학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겪는 사고의 여정, 성장의 여정입니다. 허수로부터 우리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사고를 확장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며 진리를 향해 가는 인간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허수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낯선 생각, 그 낯선 질문, 그 불안 속에 미래를 바꿀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